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 근무 중단했지요. 네.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저녁 때 제가 아는 분이 전북 정읍에 사시는 분이에요.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시던지. 내가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 과가 지금 내 실명위기에 처해 있다. 가는 과는 굉장히 장비를 많이 다루는 곳이라서 그걸 다 전공의가 인턴이나 전공의가 다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파업에 들어가면 나는 가가지고 수술도 못한다. 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정부냐?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면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네. 30분 동안 택시를 탔는데 어마어마하죠. 제가 그 정도의 30분 재력이 있으신데. 그 정도의 재력은 됩니다. 제가 네. 30분 정도 택시를 어디를 가시길래? 예, 네. TMI 알겠고요. 아니, 예. 집에 갔습니다. 네, 네네. 집에 갔는데 제가 집에 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30분 내내 의사 비난을 하는데 택시 기사님이 근데 이제 택시 기사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하니까는 의사 비난 정도는 기본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얘기하면서 이제 좀 가슴이 좀 아팠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전주에 이제 마석에서 밤에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엄마를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는 병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소아과 응급실에서 네. 응급실이 없어서 병원에 이 소아과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아이를 응급실에 이제 데려가야 되는데 밤에요? 아예 그 동네에는 응급실을 여는 병원이 없어서 그냥 서울까지 그냥 택시를 타고 가는 승객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엄마는 그게 낫다고 생각한다. 주변을 찾아 헤매느니 차라리 그냥 서울로 바로 가버리자.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황인데 의사들은 자꾸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 좀 협상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면서 뭔가 의견을 좁혀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의사를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이게 국민 여론인데 네. 그런 여론들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상당히 좀 유감이 많습니다. 그만큼 뭐 의료 문제는 국민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의사들이 없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불안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또 어제 뭐 실제 의사들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신문들이 대부분 전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내용만 정리를 해드리면 어제 세브란스 병원이 심장내과 전공의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아이고. 당분간 수술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하고요. 예. 이 필수 진료과뿐만 아니라 비필수 진료과도 사실 다 마찬가지라 그래요. 상황은. 응급수술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일부 진료과 수술은 절반으로 축소됐다고 합니다. 국립암센터도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근무하지 않아서 일부 수술이 연기가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오늘부터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이른바 빅5 병원에 들어가는 거죠. 이 병원들의 전공의들도 사직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다른 병원들까지 여파가 똑같이 미칠 것이다.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복지부는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 이게 좀 단어는 어렵지만 일단 집단 행동 하지 말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교사가 시킨다 이거죠. 네. 예. 그러니까 김택구 의협 비대위원장 등에게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래요. 당신 의사면허 정지시킬 수 있어? 아니 정지할 거야? 이렇게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복지부는 또 3월 4일까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윤희곤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주동자를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구속이요? 네. 법무부도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공권력이라고 해당할 만한 모든 기관들이 다 총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고요. 시민단체들에서도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무상의료본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도 전공의 파업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고요. 의사들을 공정위에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응도 나왔어요. 예. 어제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거든요. 노한규 전 의협회장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좀 화를 내시고 공분하기도 하셨는데 이 발언을 보고받은 후에 거꾸로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대통령은 마지막에 어떤 궁극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최종 결정자가 그냥 밀어붙여라. 강경 대응해라. 라고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의협과의 타협을 현재로서는 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 등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한번 신문들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일면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럴까요? 네, 조선일보 빅5 전공의 오늘 이탈 정부 면허정지 착수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동아일보도 전공의들 병원 떠났다. 정부 진료 유지 명령. 조선일보하고 비슷하죠. 예,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한겨레신문 역시 마찬가지죠. 예, 전공의 집단 사직 정부 면허정지 맞대응. 그러니까 양쪽 다 강경 대응하고 있다. 예. 이런 이제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가 업무 개심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가? 업무 개심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 예.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부는 형사고발에 일단 나서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예.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업무 개심 명령서 전달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실 업무 거 개시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게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가 있고 아니면 취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처분이에요. 그래서 당사자한테 반드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걸 송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원래 문서로 해야 되는데 문자로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 대해서 의사들은 핸드폰을 끄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문건 같은 게 돌고 있다고 해요. 끄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지금 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2021년에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됐다고 해요. 그 이전에는 직접 송달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송달을 피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전에는 2000년 의학분협 당시에는 당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의협 아마 위원장이었을 거예요. 그 위원장이었는데 그런 비슷한 방식을 썼거든요. 근데 1, 2심엔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는 송달을 불가능한 상황도 아닌데 송달을 하면 되지. 왜 송달을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느냐 이러면서 무죄 선고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전례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상황이 달라진 게 2021년도에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돼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문서가 아닌 방법을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변호사 같으십니다. 아니요, 저도 읽은 거예요. 위원장에 공감합니다. 이어서 변호사님께서 역시 그렇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코로나19 사태 때 그때는 전공의들이 휴대폰 꺼버리고 블랙아웃 만들고 난 다음에 맞아요. 우린 송달 못 받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정부가 사실상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는 그게 개정이 되는 어떤 그 과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그게 어렵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문자로 통보하고 난 다음에 송달됐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고 나면은 본인이 핸드폰을 켜든 끄든 간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송달은 받은 겁니다. 벌써 법적 검토는 끝났다. 지금 벌써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죠. 근데 정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의협 쪽은 네. 좀 생각이 다르겠죠. 이게 아마 아무래도. 로펌들이 또 이게 그렇죠, 일자리가 맞아요. 될 것 같네요. 맞아요. 그 틈새를 어떻게 파고 들어갈지 아마 고민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변호사가 됐어야 됐는데. 평론가가 돼가지고. 다 해. 세상 모든 걸. 근데 예. 그러면은 그것 말고도 그 전공의들이 만약에 파업을 통해 가지고 환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게 될 맞아요. 가능성도 사실은 사실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 만약에 집단행동을 주도했다고 하면은 집단행동은 아니라고 크고 그냥 의사단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에이, 근데 그걸 누가 봐도 집단행동인데 이거 비슷한 논리가 언제 있었냐면은 그 공무원들이 노조 만드셨을 때 처음에 전공로 만들 때 정부에서 이제 계속 못하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연차를 일괄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파업인데 파업이 아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이거 나중에 다 징계받고 집단 연차로 다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누구는 병원 간다, 누구는 시어머니 생신이다, 다 증빙 자료를 냈었어요. 근데 이게 수천 명이 했었는데 그때도 집단행동으로 다 인정이 된 선례가 그러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의사들한테 제일 약한 거네요.
법 적용을 잘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냥 대충 넘어가 줬던 거잖아요. 아니,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신문들도 오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보도 태도도 사실 이 의사들이 하는 수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사실 나타나는 어떤 행태들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근데 그런 것을 노동자들이 했을 때는 신문들이 맞아요. 아, 이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반드시 완전히 난리 나죠. 제가 신문 이렇게 쓰진 않지만 거의 두들겨 패야 된다는 식으로 사회 도배를 불안 합니다. 세력이잖아요. 도배를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신문은 뭔가 그래도 해법을 찾아봐요.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오늘 좀 이채롭습니다. 대한민국에 법과 원칙이 있는 겁니까? 공정한 상식이 있는 겁니까? 의사들은 그냥 이렇게 막 집단으로 파업하고 뭐 연차 쓰고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노한규 뭐 회장이 얘기했다, 전 회장이 얘기했다는 것처럼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잖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